오늘 12월 17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종강이 되는데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은요, 이제 함수 쭉 시작을 하는데, 함수 사전. 과연 어떤 함수들이 잘 나왔을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함수는 좀 출제 빈도가 한 3번 나왔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짜리는 좀 넘어가고, 지금 책에는 데이트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요. 그 옆에 데이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함수는 뭐 출제 빈도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스 360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이제 중간에 출제 빈도수가 높은 함수가 있고, 중간, 그다음에 이제 낮은, 뭐 이런 거로 이제 본다 그러면은, 그 데이라는 함수는, 데이터라는 함수는 중간 함수라고 좀 보시면 되고, 데이는 출제 빈도수가 굉장히 낮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데이스 360 같은 경우도 출제 빈도수는 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어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어. 네 번째 이어 함수는, 우리 문제에서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왔어요. 뭐, 나이를 계산해라. 뭐 이런 거 있었죠? 그 나이를 계산을 하니까는 올해 연도, 올해 날짜는 today라는 함수였죠? 투데이 함수에서 연도말을 빼는 함수가 이어니까 그 이어에다가 뭐 자기 생년월일 뭐 이런 거를 계산해 준다든지 할 때, 이것도 뭐 출제 빈도수가 그리 낮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정도는. 위크데이 같은 경우도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출제 빈도수가 이렇게 높지 않은 거로 나와요.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어떤 경우에 썼었죠? 기억나십니까?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숫자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옵션은 1, 2, 3인데 위크데이 옵션을 1로 쓰면은 일요일이 1로 나오고 월요일이 2로 나오고 토요일이 7로 나오고, 옵션 2를 쓰면은 월요일이 1, 화요일이 2 이렇게 나가는 거였죠. 그 다음에 투데이 함수도 뭐 이렇게 출제수가 이렇게 높은 함수는 아닌 것 같아요. 투데이 함수는. 그 다음에 뭐 타임이라는 함수도 그렇게 뭐 출제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워도 그러네. 아워, 미니트, 세컨드, 이것도 뭐 그리 많이 나오는 함수는 아닙니다. 미니트 이런 함수도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먼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먼스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보면 3번 정도 나왔다 그랬어요. 3번. 예. 그리 많이 나오는 아닌데. 예. 그 다음에 뭐 now, second, 이 데이트, 그 다음에 이어 months 이런 경우는 그 실기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 거로 돼 있어요. 지금 빈도가. 그렇죠? 그런데 그 14번째 이어 months하고 이 데이트는 필기시험에 나왔죠? 예, 필기시험에. 출제 빈도수가 낮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데이트나 이어 months는 필기시험에 나오는데, 이 데이트는 뭐였어요? 현재 날짜에서 현재 몇 월인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오늘이
3월 5일인데 3개월 후면 얼마냐 이런 거죠. 3개월 전은 얼마냐 이런 거죠. 예. 이어 먼스는 뭐였죠? 현재가 3월 7일인데 3개월 후면은 6월 달인데 그 달의 마지막 날 엔드 오브 먼스, 그러니까 6월 말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월 같으면 2월의 마지막 1, 3, 5, 7, 8, 10, 12월 같으면 31일, 나머지는 30, 그 다음에 2월 달은 이제 윤년인지 평년에 따라서 28, 29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출제 빈도수는 낮지만은, 그 다음에 저 밑에 지금 출제가 되지 않은 함수들도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 뭐 now라든지 second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온 거로 되어 있는데, 워크데이 같은 경우도요. 워크데이도 실기 시험에 나온 거로 되어 있는데요. 워크데이는 어떤 거였어요? 오늘 날짜, 시작 날짜에다가 8을 더해라. 그런데 휴일은 빼라 이거죠.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평일 근무하는 날만. 기본 옵션은 주 5일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 회사는 수요일 날 쉬어 이럴 수 있죠. 그럼 옵션에 가서 그걸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는 한 번 나왔다고 하는데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16번째 보면 이 함수 같은 경우도 지금 실기 시험에 나온 거를 못 봤어요. 필기 시험도 실기 시험도. 그 다음에 빈도수가 높은 함수 중에 가장 무서운 함수가 바로 if 함수죠. 뭐 if 함수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무작정 하라는 경우가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물어봐야 되거든. 남자냐 여자냐 뭐 성인이냐 뭐 미성년자냐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석차가 몇 등 이내 들어왔느냐 뭐 별걸 다 묻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출제 빈도수가 높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예. 별표를 쳐야 되겠네. 예. 그 다음에 엔드도 무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함수가 이런 거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이상을 물어볼 때는 엔드냐 오화냐 물어보는 건데 오화보다는 엔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오화라는 함수가 또 나와 있는데 오화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 다음 페이지 다음 20번에 보면 not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 not는 반대예요. 5보다 크다의 반대, 5보다 크지 않다, 즉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출력해 주는 거죠. not는 시험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f 에라 21번째 나와 있는 if 에라도요 출제 빈도수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금 그 결과치에 보시면은 그 밑에 함수 수식이 보일 거예요. 그림으로. 중간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있는 표현진이라는 사람이 내신 등급이 0등급이라고 나왔어요. 0등급. 그 등급이라는 거 1등급서부터 들어가는데 0등급이 나오니까는 등급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못 입력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H루급이나 V루급이나 어떤 함수에 의해서 결과를 처리할 때 그 등급 숫자에 들어가지 않으면 함수 자체에 오류가 나요.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를 계산하다가 오류가 발생이 되면은 그 오류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도 오류가 나요. 여기 있는 등급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또 다른 함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A, B, C, D, A라면 뭐를 주고 B라면 뭐를 주고 하라 그랬는데 에러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A, B, C라면은 뭐를 주고 아니면 얼마를 줘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급 오류라는 건 A, B, C가 아니니까는 A, B, C 등급은 뭐 예를 들어서 2%를 가산을 하고 나머지는 0%로 처리하라 그러면 등급 오류 같으면 뭐 0%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에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if 에러 함수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도 if 에러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써요. 예. 자, 그 다음에 daverage라는 함수가 나왔는데 daverage는 꼭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daverage, dsum 뭐 이런 거 있죠? dcount 이런 것 중에서는 daverage가 가장 많이 나오죠. 왜? 반올림을 할 수 있고 올림 내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 계열 함수랑 묶어버리면 뭐 함수 내기 굉장히 좋죠. daverage는 뭐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번째 보면은 dminimum도 그 다음에는 dmaximum도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맥시멈이나 미니멈이나 할 것 없이 어차피 daverage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처리할 수 있는 함수들이니까는요. 어렵지 않게.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dsum도 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중에서는 daverage, dsum, dmax, dminimum, dcount, dcount A 이런 것들. 뭐 dproduct도 있고 뭐 dget도 있고 dstdv, var 표준 편차 분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안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평균, 합계 뭐 이런 계열이죠. 그 다음에 dcount 이런 것들도 dcount가 있고 dcount A가 있고 하는 거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라운드업도 뭐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온 함수 중에 하나죠. 라운드업 더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아까 보면 라운드가 있었죠. 라운드.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도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썸이프 같은 경우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썸이프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BS 같은 경우도 절대값을 취해주는 건데 절대값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부호를 빼버리는 거예요. 양수로 취하는 게 절대값이니까는 뭐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그냥 ABS 가로 안에 어떤 거를 써주면 돼요.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반올림을 하시오. 그러면은 라운드 가로 열고 어떤 값을 쓰고 컴마 자릿수를 쓰는데 ABS는 그런 것도 없어요. ABS 안에다가 절대값 함수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만 써주면 그 함수 결과가 무조건 양수가 돼버린다. 이거죠. 굉장히 쉬운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2009년 이후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2009년 이후로 안 나왔어요.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 다음에 MOD는 어떨 때 쓰는 거죠?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나머지 구하는 거는요,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7의 배수인 경우를 확인해라. 이럴 수 있어요. 어느 수의 배수인지를 체크해라 그러면 그 수를 어떤 수로 나누면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면 7의 배수, 어떤 수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면 그 수는 3의 배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if 해가지고 MOD 그 숫자 콤마 7 괄호 닫고는 0 그러면은 그 수가 7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묻는 거죠. 그러면 7의 배수 아니면 7의 배수가 아니다. 뭐 빈칸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운드 계열도 시험에 잘 나오는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INT 같은 경우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함수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int도 뭐 많이 나오진 않아. int는 어떤 경우 쓰는 거죠?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내는 건 아니에요.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내는 건 트렁크라고 합니다.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 이하를 잘라버려요.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근데 int는 양수일 때는 잘라내는 효과가 나지만 음수일 때는 잘라내는 게 아니죠. 잘라내서 1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수보다 넘지 않는 정수로 가는 거죠. 정수. int는 그렇게 가는 거고, 트렁크는 무조건 소수점을 잘라내는 거고. 그러니까 썸 함수 같은 경우도 썸, 에버레이지 이런 거는 너무 쉬워요, 솔직히. 시험에 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예. 그 다음에 그 40페이지 35번에 나와 있는 트렁크 함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출제 빈도수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4번 나왔네요. 그렇죠? 자, 출제가 되지 않은 함수 중에 또 나온 게 있네요. exp 지수함수라 그래요. 2.718283 나가는 지수함수인데 그 뭐 지수 로그 뭐 할 때 쓰는 숫자로 알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관심이 없음. 고등학교 수학이 나오나요? 지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학생들한테 뭐를 설명을 못해요. 그 밑에 보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팩토리얼 함수. 팩토리얼 함수도 우리말로는 계승이라고 하는데 5 팩토리얼 그러면 5, 4, 3, 2, 1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린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론 시험에는 간혹 나오죠. 이론 시험에 뭐라고? 다음 함수 결과가 틀린 것은 고르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SQRT 루트 같은 경우는 루트 37 뭐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니까 4에서 9 사이의 숫자 루트 7 그러면 2점 얼마나 나가죠? 근데 int를 취해주면 2가 돼버리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만 시험에 나오지. 근데 팩토리얼이나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자체를 못 알아들. 이거를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려면 사실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외워라 그럴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게 무조건 단편적으로 외워서 보는 게 시험은 아니잖아요. 국가기술 자격이라고 하는 건데 명색이. 그 다음에 뭐 파이라는 함수 3.141599이 나가는 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고, 랜덤 난수는 더더욱 어려워요. 난수 자체는 출제가 지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40번의 라운드 다운은 그 라운드 계열 함수 중에서 제법 나오는 함수인데 그렇게 출제 빈도수가 라운드 다운은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운드나 라운드 업은 출제 빈도수가 좀 높은데 라운드 다운은 출제 빈도수가 이렇게 높지는 않은 거로 나와 있어요. 뭐 안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SQRT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에는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실기 시험에는 뭐 파워는 뭐 하는 거죠? 는 파워 2,3 그럼 2의 3승. 예. 거듭 제곱을 표현한 함수죠. 그 다음에 썸이프도 출제 빈도가 없는 거로 나와 있네요. 썸이프는 나오는데 썸이프는 뭐죠?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 조건들에 맞는 합 이거죠. 근데 에버리지 ifs는 나온 거로 알고 있어요. 에버리지 ifs는. 예. 그 다음 44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H룩업 나와 있죠? H룩업은 뭐 이번에 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V룩업. 얘들은 뭐 필수 함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H룩업과 V룩업 함수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 참조 영역을 블럭 잡고 F4번 키 달러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옵션에서 반드시 일치하는 거냐 아니면 비슷하게 일치하느냐 거기에 따라 옵션 주는 게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추수함수가 나오는데 추수함수는 출제 확률이 한 80%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출제 빈도수 낮죠. 인덱스는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에 있는 거 이렇게 따지면 돼요. 블럭의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아주 단순합니다. 매치 함수가 지금 출제가 한 번도 안 돼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까? 매치 함수? 근데 2015년에 새로 추가된 함수 중에 하나가 매치 함수예요. 매치 함수를 시험에 내겠다 라고 했는데 아직 출제는 안 돼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겠죠? 그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컬럼 함수라든지 뭐 컬럼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건 없어요 지금요. 컬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로우하고 로우스도 지금 안 나온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들 함수는 뭐 시험에 잘 나오죠. 미들 MID 함수는 뭐 만만하죠. 주민등록번호에서 뭐 성별 코드를 자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원 코드 중에 중간에 낀 거 두 글자를 잘라서 뭐 1호콩 저호콩 인사권지 영업분지 찾고 이런 거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에서 뭐 생년월일을 잘라가지고 날짜로 바꿔라 뭐 이런 것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계열의 함수입니다. 레프트도 좀 나오는 편이죠. 그 짝꿍인 라이트 함수도 좀 나오는 편이고요. 미들, 레프트, 라이트 같은 문자 계열의 함수인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미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퍼 같은 경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라 하는 함수죠. 첫 글자만, 단어의 첫 글자만. 그 다음에 어퍼 함수 있어요. 어퍼 함수. 대문자로 바꿔라 이거죠. 대문자로 바꿔라. 네. 그 다음에 트림 뭐 하는 거죠? 좌우의 빈칸은 없애고 중간에 있는 빈칸은 하나만 유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로우 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고 나오는데 로어는 뭐 하는 함수죠? 소문자로 만드는 함수죠. 그래 find도 지금 안 나온 것 같고요. find b. 근데 find하고 find b가 중요한 건 뭐예요? find는 뭐죠? 필기심에 이거 나온 적이 있었죠. 그렇죠. find b에서는 find 계열에서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그렇죠? 거기 설명 나오는 거 잘 보세요. 60번에 59페이지 60번에 find 함수는 문자열에 포함된 특정 글자를 찾아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별표 O 필승 한 칸 띄고 코리아 별표 이때 R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말이든 빈칸이든 다 무조건 한 글자로 따지는 거예요. find나 find b에서는 글자를 찾을 때 뭐를 찾는다? 본래 우리말은 두 글자씩 먹고 특수문자나 이런거 별표라든지 이런거 그 다음에 영문자 같은 경우는 숫자는 한 글자로 인식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문자를 구별합니까? 지금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와일드 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면 대소문자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서치하고 서치비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는 대신에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nd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서치하고 서치 B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61페이지 62번에 보면은 얘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고 대소문자 구분이 없고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필기시험에는 나올 만하죠. 어차피 실기시험에는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라고 하는 게 제일 쉽지.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외우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들은 이론 시험에는 지금 서치비 같은 경우에는 출제 빈도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어요. 서치하고 서치가 아니라 서치 B가 아니라 서치가 출제가 됐었고 서치 B는 출제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서치 B는 한글 한자 특수문자 등은 2바이트 영문 숫자 공백은 1바이트 그 다음에 서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find나 find B, search B에서 뒤에 B가 붙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B가 붙어 있는 건 뭐냐면 바이트 단위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바이트 단위. 그럼 find 말고 search B하고 find B. 얘들은 우리말은 두 글자, 영문이나 숫자는 한 글자로 찾는 거고 그렇게 인식하고 find나 search는 오 필승 코리아 1, 2, 3 이럴 때 오 필승 코리아 우리말이나 1, 2, 3이나 그냥 한 글자로 인식하는 거고 뒤에 B자가 붙은 뭐라고요? 바이트 단위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특수문자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요. 좀 정리해 드릴까? 지금 find하고 find B 얘들은 대소문자 구별을 하죠. 얘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 뭐를 안 한다고요? 와일드카드가 뭐예요? 별표하고 물음표를 와일드카드라 그래요. 와일드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치하고 서치 B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고 와일드카드는 사용하고 그 다음에 find하고 search 얘들하고 그 다음에 find B하고 search B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말 한자 우리말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한글 우리말 특수기호 숫자 그 다음에 영문자 모두 한 글자로 처리. 그 다음에 여기는 한글은 한자 특수기호라는 거는 뭐냐면 전화기 모양 뭐 이런 거예요. 별표 이런 게 아니라 전화기. 여기서 말하는 특수기호는 전각기호라고 들어요. 전각기호. 우리가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특수기호 나오잖아요. 그런 건 전각기호라 그래요. 전각기호는 본래 가로 세로가 같은 거예요. 우리말이 전각기호거든요. 한자하고. 예. 그냥 특수기호나 한자나 이런 거는 1바이트 한 글자 두 글자로 들어가고 두 글자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숫자 영문자는 이거는 뭐 한 글자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ind search는 대소문자 전각기호 한 글자 무조건 한 글자고 find B search B는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전각기호는 본래 두 글자예요. 전화기 모양
이게 손가락 모양, 하트 모양 이런 것들은 전각기호라 그래서 전각기호는 2바이트예요 본래 2바이트. 우리말도 2바이트고요. 한자도 2바이트고요. 그 다음에 숫자나 영문자 이런 거는 반각이라 그래요. 반각. 예. 그래서 우리말 10글자를 쓰면 숫자 20글자를 쓸 수 있어요. 공간에. 예. 우리가 워드 프로스 자격증 같으면 아주 이걸 달달달달 볶지만은 커먼에서는 이런 게 좀 안 나오지만 요 함수에서 좀 따지는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리플레이스도 지금 뭐 출제가 안 된 거로 나와 있죠? 발음도 힘들어. substitute 뭐야? 키키키키키를 코코코코코로 변환하래. 그러면 이 글자 속에 있는 i를 o로 바꿔라 그러면 키키키를 코코코 이렇게 바뀌는 거네요. 그렇죠? 네, 시험에 지금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length. length는 문자의 길이를 따지는 겁니다. 우리말 유비쿼터스 그럼 5글자예요. 공백도 숫자도 다 같은 한 글자로 처리한다. 네. 랭스 B도 있어요. 랭스 B. 그 바이트 단위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필슨 코리아 그럼 오필슨 코리아 6글자니까 랭스로는 6글자지만 랭스 B로 따지면 12글자가 되는 거죠. 유비쿼터스 5글자인데 랭스 B로 lenB라는 함수를 쓰면 여기 lenB라는 걸 쓰면은 B가 붙으면 바이트 단위니까 우리말이나 이런 거는 2글자씩 먹는다. 굳이 뭐 신경 안 쓰셔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함수도 있어요. 텍스트. 컨캔트네이트라고 하는 함수도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로 했냐면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를 결합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는 A 앰퍼센드 B 이랬잖아. 뒤에 몇 명이라고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뭐 는 D 에버레이지에 뚜루루루 가로 닫고 앰퍼센드 다운표에 명 하고 쓰지 않습니까? 그럼 몇 명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앰퍼센드는 결합 연산자고요. 컨캔트네이트라고 하는 함수는 결합 함수예요. 는 컨캔트네이트 가로 열고 안녕이란 글자 컴마 사랑이란 글자 가로 닫고 치면 안녕 사랑 하고 둘이 결합이 된다 이거지. 결합 연산자 앰퍼센드랑 같은 경우인데 얘는 함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몰라. 자 보세요. 2의 거듭제곱 3 이거 8이죠. 이거 8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함수는 어떻게 했어요? 파워 2,3 쓰죠. 2의 3승이니까 8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8인데 이거를 함수를 쓰면 뭐가 된다? 파워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는 사랑이라는 글자하고 사라는 글자하고 앰퍼센드 결합해서 랑이라는 글자를 쓰면은 얘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는 컨캔트네이트 맞나요? 스펠이? 네, 여기다가 사라는 글자하고 랑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면은 이것이 바로 사랑이 된다 이거죠. 당연히 앰퍼센드 쓰는 게 편하죠? 이게 편하지 않습니까? 이 함수를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D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고 뒤에다 명이라고 글자를 쓰면 몇 명 하고 나오겠지만 컨캔트네이트 자체 함수도 길어요. 굳이 편하게 쓸 걸 어렵게 쓰라고 하지는 않겠지. 예.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뭐 이거랑 같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름은 뭐예요? 6 되는 대신에 는 썸 1, 2, 3 쓰면 뭐가 돼요? 6 되는 거잖아요.
썸함수 쓰는 것처럼 우리가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더하기 하게 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썸 합이고 저렇게 써도 합인데 이거는 연산자로 쓰는 거고 얘는 함수를 쓰는 거고 이것도 연산자 이건 함수 연산자 함수 뭐 그 차이입니다. 예. 밸류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 나와 있어요. 밸류는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 2002 한일 월드컵. 그럼 앞에 숫자가 있잖아요. 2002. 얘를 숫자로 잘라서 쓰자니 어렵잖아요. 뭐 왼쪽에 4개를 잘라라. 그럼 예전에 뭐 88 서울올림픽 그러면 4개를 자를 수 없잖아요. 2개만 잘라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88 서울올림픽은 숫자로 바꾸면 8088. 2002 한일 월드컵을 숫자로 바꿔라 그러면 2002. 이렇게 밸류는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글자 속에 있는 값을. 근데 숫자가 앞뒤로 붙어 있는 건 앞에만. 88 서울올림픽, 86 아시안게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인데. 그럼 88하고 86 합쳐서 8886이 아니라 앞에 있는 88만 숫자로 간다. 예. 밸류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이런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리피트라는 것도 있네요. 리피트는 뭐 하는 걸까요? 어떤 값을 숫자 개수만큼 반복해라 이거예요. 는, 그 책 한번 볼까요? 72번이네요. 66페이지 72번. 는, 리피트, 괄호 열고, 별표 써주고, 컴마, 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표가 10개만큼 출력되겠죠? 57점 맞은 사람은 별표를 57개 출력하면 되고, 100점 맞은 사람은 별표를 100개를 출력하면 되는데, 100개까지 출력하기 힘들잖아요? 62점 맞은 사람 6개, 95점 맞은 사람 9개, 100점은 10개. 그럼 어떻게 돼요? 는, 리피트 괄호 열고, 따옴표에다 별표. 그리고 컴마, 평균값 나누기 10 하면 되죠. 평균이 75점이면 7개만 출력하면 되고, 평균이 62점 같으면 6개만 출력하면 되고, 10을 나눠서, 예. 그렇게 해서 쓰는 게 리피트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VAR 분산 구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보면 뭐 STDEV라고 하는 표준 편자 구하는 것도 나올 텐데 그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왜? 통계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통계를 배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배웠다 할지라도 낼 만한 함수가 세고 셌는데 굳이 VAR 분산 표준 편자 이런 거 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count if s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출제 빈도수가 많지는 않은데 count if s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개수를 세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만만하게 나오죠. 오른쪽 75번에 count if는 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랭크 함수는 뭐 시험에 꼭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랭크는 그러니까 if, 랭크 결합시켜 버리면 낼만한 문제가 한두 곳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라지 함수도 시험에 많이 나온 편이고요. 에버레이지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9번에 나와 있는 카운트 블랭크 같은 경우에는 빈칸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카운트 블랭크는 아예 조건이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조건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맥시멈 함수 같은 경우라든지 미니멈 함수라든지 이런 것도 시험에 뭐 많이 내기는 그래요. 가장 큰 값이 뭐니? 너무 단순하거든요. 미니멈 가장 작은 게 뭐니? 이런 것도 참 그렇고 여기 숫자가 몇 개 있니? 라는 카운트도 그렇고 카운트 A 단순히 계산하는 거는 출제 빈도수가 높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안은 뭐 하는 거예요? 중간값 숫자를 중간으로 나열했을 때 순서를 나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나오고요. 뭐 맥스 A라든지 뭐 스몰이라든지 응? 스몰은 나왔네요. 그랬죠? 네, 스몰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STDV. 그러니까 아까 그 뭐더라, 분산이 VAR이고요. STDEV는, STDV. 예. 이거는 표준 편차인데, 시험 문제 만약에 이 값들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는 STDV 가로 열고 쭉 블록 잡고 엔터 치면 돼요.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는 썸 가로 열고 쭉 블록 잡고 엔터 쳤잖아요. 똑같이 STDV 가로 열고 블록 잡아주고 엔터 치면 됩니다. 방법은 쉬워요. 만약에 분산 시험이 나왔다. VAR 그러면 는 VAR 괄호 열고 블록 잡고 엔터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가 평균 그러면 평균은 수작업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뭐뭐뭐 합계를 계산해서 개수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표준 편차나 분산은 수작업으로 계산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배우지 않고는. 또 배웠다 할지라도 계산기 같은 게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서 그렇게 수작업으로 계산할 거를 뭐하러 하냐. 표준 편차라는 걸 알고만 있으면 엑셀한테 시키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엑셀 함수가 나온 게 그거잖아요. 기능이니까. 그런데 뜻도 내용도 모르고 답을 맞춘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D 에버리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잖아요. 아, 는 STD D 에버리지 가로 열고 전체를 블럭 잡고 어느 거 컴마 그 다음에 조건 이렇게 블럭 잡아주면 답이 나온다. 이건 아는데 표준 편차나 분산 자체는 우리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if 에버리지 if는 뭐 하는 거예요? 조건에 맞는 평균 구하는 거죠. sum if 이런 것처럼 한 번 나온 거로 되어 있고 average if s 같은 경우는 count if s는 나왔는데 average if s는 안 나왔죠. 그렇죠. 예. 지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함수별 중요도를 한번 찾아봤고요. 중요도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건 그대로 공방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는요. 보시면 되고 이제 출제 빈도수가 높은 함수가 뭐다라니까는 일단 여기는 함수를 기준으로 하되 출제 빈도수가 중간 정도인 것도 한 번씩은 봐줘야 돼요. 뭐 if 에러가 나오기도 하고 위크데이가 나오기도 하니까는 예. 라운드 알면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뭐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예. 이건 제가 그대로 정리해서 공방에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